예, 안녕하세요. 가등법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오늘 이제 1회차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문제를 풀었지만 이제 내일부터 나머지 4일은 강의를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교시 조문예규 설례 내용을 먼저 봅니다. 정리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세 번째 시간 9시 반부터 한 10시 반 정도가 되겠죠. 세 번째 시간에 20문제면 20분 각자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머지 약 30분 모의고사 해설을 하는 순서로 요거 제가 첫날 요거 했어야 되는데 저도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근데 작년 어떻게 했지 하고.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 문제를 풀죠. 문제 푸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첫날 여기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솔직히 안 나가지고 전달이 안 됐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자 문제를 풀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이제 남은 4일간은 저랑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 시간에 문제 풀어보고 해설해서 사실상 3회도 1회도 해서 3회도 총 3회독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초심자 혹시 이제 법무사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이제 바로 거의 듣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초심자분들은 가능하면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시길. 가등법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 때 기출문제 풀이까지 다 해주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듣고 이제 시험 보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는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유경험자. 그래서 나한테 이제 어차피 우리가 공부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가장 적게 투자를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맞춰야지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는 것이죠. 공부 엄청 해가지고 점수도 배불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고 해가지고 난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특히나 저녁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주경야독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강의로 해가지고 시간 그리고 비용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녁반을 위해서는 기존에 기본 강의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들으시길 바라고 초심자분들은 요거 하나만 듣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셔라. 그리고 이제 유경험자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순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녁반은 일순환부터 그냥 전문예규 설례집으로 했었으면 좋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내년 후배들한테 그렇게 더 좋게 해주도록 하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몇 분 안 됩니다만 1순환하고 2순환은 가등법이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꼭 종합반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부등은 1순환, 2순환 교재가 동일해요. 그래서 부등처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오래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가등법 조문 예규 설례집입니다. 네, 강의 교재 조문 예규 설례 정리서
뭐 제 책은 뭐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 책이 뭐 워낙 좋길로 다 정평이 나 있어요. 책이 워낙 좋아서 이게 이제 뒤에 쭉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본문이 약 한 180페이지대로 끝나 있는데 중간에 이제 간지라고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이 한 20페이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약 한 160페이지대 내용이 되고 뒤에 이제 부록으로 가등법하고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가등법하고 규칙이 실려 있고 맨 뒤에 이번에 바뀐 그 서식,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때 올해 수강하셨던 분들은 동일해요. 5종의 증명서 서식이 이제 법원이 이제 바꾸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서식이 맨 뒤에 실려져 있다. 자, 강의 진행은 기본 강의에서는 필기 판서를 다 해주어요. 제가 다 해주지만은 지금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또 시간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횟수 자체가 실제 이제 우리 정리서를 보는 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돼요. 10시간 동안 제가 판서를 해가지고 시간 자체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판서를 생략을 하고 대신에 이 판서했던 내용이 이 정리서, 조문예규 선례 정리서 맨 앞부분 도의 도표로 실려져 있어요. 도의 도표 이거를 보고 말로써 정리를 하겠다. 스피디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부등을 저랑 또 그때 보겠습니다만 이순환 부등도 마찬가지 스피드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판서가 생략이 된다는 점. 혹시 처음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것보다 그냥 실강을 수강하시겠다. 그러면 다 따라오시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이 기본 강의만큼은 이 상세한 설명이 좀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끝나고 처음 들을 때는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모든 강의 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틈틈이. 그리고 이제 1순환 때는 제가 강론부터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재밌게 했었는데 2순환 때는 공부 순서를 어차피 총칙부터 할 수밖에 없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총론부터 그냥 쭉 나갑니다. 자,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 가등법 주요 내용 해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 이제 구호적법. 구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가지고 구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2008년 1월 1일자로 현 가등법이 대체법으로 시행이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구호적법 대비 현 가등법에 달라진 점. 거기서 이제 민법까지 같이 쭉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여기를 굳이 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간단하게 정리는 해놨다. 5페이지로 가서 5페이지 본문 5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도의 도표고요. 본문으로 가서 5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 오셨나 보네요. 예, 본문 5페이지. 등록사무의 중과 법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번 속인적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면 국민 자, 제가 단어를 반복해서 불러드리면 그 부분 밑줄을 칩니다. 꼭 밑줄 제가 말을 안 긋더라도 국민이면
국내 거주 국민, 재외국민 모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고 2번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미친다고 했었고 3번 시간적으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이제 부칙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다음 6페이지로 가서 자, 등록사무의 처리 감독 등입니다. 뭐 관장, 처리 감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법 2조. 자, 구호적법은 시군면장이 관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하였었죠. 그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을 국가사무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2조. 자, 사법행정사무 국가사무로 바꾸어서 대법원 관장. 자, 다시 한번 제가 밑줄이란 말을 안 하더라도 단어 여러분 반복이면 밑줄입니다. 대법원 관장. 3조. 올해 이제 시험 요거 나왔죠. 1항. 대법원장은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실제 사무 처리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었고 2항. 특별시, 광역시,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시의 사무소라고 함은 각각 구, 구청장,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해서는 읍면 사무소를 말한다. 그래서 결국 시, 가로, 구, 가로 닫고 읍면장이 된다고 했었죠. 시, 가로, 구, 읍면, 시군면장, 시군면 사무소가 등록사무 처리자가 된다. 결국은 이 말이었었고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읍면장, 등록사무 처리자였습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시장은 세모였었죠. 이 시가 구를 둔 시냐, 구를 두지 않은 시냐 이렇게 나뉘었었죠. 구를 둔 시에서는 시장은 등록사무 처리자가 아니고 구청장이 등록사무 처리자가 되고 구를 두지 않은 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등록사무 처리자가 된다. 이 말이었었죠. 시, 세모, 구, 읍면장은 모두 동그라미 100% 등록사무 처리자. 자, 3조 3항. 대법원장은 등록사무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군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장에게 위임. 지원장은 법원장의 명을 받아 등록사무를 감독을 한다. 그래서 법원장, 지원장 모두 감독기관이고 이제 가정법원 지원이 없을 때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지원장이 감독법원이 된다고 했었죠. 자, 4주의 2 새로 생긴 관서. 4주의 2 1항.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로 재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가족관계 등록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재국민에 관한 처리 지원을 위해서 법원행정처에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가 신설이 되었죠. 5조. 직무의 제한. 시읍면장은 증명서 발급 제외하고 자기 사촌의 친족에 관한 사건 증명할 수 없다. 증명서 발급 제외하고 제척, 직무행할 수 없다. 이게 제척이라고 합니다. 2항. 직무대리자도 마찬가지. 7조. 자, 이와 같이 현행 가등법은 국가사무로 바꾸어 가지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죠. 국가 부담. 대법원 관장, 국가사무와 비용도 국가가 부담.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죠. 1번 등록사무의 관장,
등 가로한 대법원 관장, 국가사무와 비용도 국가가 보조금으로 부담. 다만 이제 처리 권한은 시군면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구호적법, 현가등법 실제 사무처리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었어요. 실제 사무처리는 시군면장이. 실제 사무처리는 시군면장이. 2번 등록사무처리자 가로안. 자, 가로 시구읍면장. 시구면장. 자, 이자들이 재척, 사고 등으로 직무행할 수 없을 때 넘버 2 부시장, 부구청장, 부시장, 부구청장 등을 직무대리자라고 하죠. 자, 새로 생긴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 등록관, 가족관계 등록관은 모두 이 셋들은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를 하게 된다. 가로안, 시군면장, 직무대리자, 가족관계 등록관은 자기 명의로. 그래서 이제 시군면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처리자가 아닌 자 지자체장이지만 구를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또 도지사, 군수는 시구읍면장에 해당하지 않죠. 도지사, 군수는 가입표. 그래서 시구읍면장 기억을 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 예규. 시군면장 직무대리자가 자기 사촌의 친족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에 잘못이 없으면 정정할 필요가 없다. 정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척규정 위반, 기록에 잘못이 없으면 정정할 필요가 없다. 자, 3번 담임자고 이제 업무보조자. 시군면장이 실제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하지만은 실제 사무처리는 담임자를 임명을 해가지고 시군면장의 명의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담임자는 자기 명의로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는 점. 담임자는 자기 명의 가입표. 가족관계 등록 계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선 민원실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 계장. 4번 이제 출장소가 있다고 했죠. 화성시 동부 출장소. 자, 화성시는 구를 두고 있질 않아요. 어저께 화성시 동탄 메트로폴리스입니까? 불러가지고 지금 또 난리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 화재 경보 장치하고 그걸 다 까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꺼놔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게 진짜 안전 불감증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그 40대 가장이 이제 죽었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애들이 둘인데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빠 49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마사지 샵에서 피부 관리 받다가 그래서 탈출 못 해가지고 유리창 깨려고 하다가 이 손에 이 피멍이 다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 사체를 발견이 됐는데 문제입니다. 자, 화성시입니다. 거기가 동탄. 화성시 동부출장소. 화성시는 구를 두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장이 등록사무처리자가 된다고 했죠. 화성시장이 등록사무처리자가 되고, 자, 화성시에는 구가 없다고 했어요. 구청장이 없다. 없고 대신에 읍면동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읍장, 화성시 봉담읍장, 동탄면장, 등록사무처리자입니다. 구읍면장은 100% 모두 등록사무처리자. 화성시장도 여기서는 등록사무처리자. 나중에 볼 이제 동장은 대행자라고 하죠. 대행자. 대행자로서 동장은 출생 사망신고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이제 화성시에서 화성시 동부 출장소. 그 동탄 면장이 있고 또 동탄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여기에 이제 개설이 된 게 동부 출장소인 것 같아요. 화성시 동부 출장소가 있어요. 동탄 내에. 동탄 사람들이 위해 가지고. 혹시 동탄 주민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기 뭐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동탄면이 따로 있고 동부 출장소가 있는데 동부 출장소에서 사무 처리를 할 때는 화성시장 명의로 처리하여야 되지 출장소장 명의로 사무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출장소장 명의로 사무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예규 출장소에서 사무 취급하는 경우에도 처리자는 시군면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사무는 시군면장이 그의 책임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되 출장소로 기록을 한다. 주,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역시 등록사무입니다. 모두 시군면장의 명의로 예컨대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화성시장 명의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화성시장 명의로 출장소장 가입표 그 말이죠. 자, 출장소에 담임자 둘 수 있다고 했었고 아래 5번 대행자입니다. 대행관서는 동해장과 제공간장이 있다. 앞에 이 대행이란 말은 우리 가등에서 이제 가등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1번 앞에 시군면장과 동일한 부분이죠. 동일하게 자기 명의로 처리해요. 자기 이름, 자기 명의로 사무 처리를 하되 2번, 3번이 시군면장과 다른 점입니다. 2번, 3번이 시군면장과 다른 점. 2번 끝에 등록부 작성 기록은 할 수 없다. 작성 기록은 할 수 없다. 이 점이 시군면장과 달라요. 작성 기록은 할 수 없다. 또 3번 시군면장과 다른 점 담임자 둘 수 없다. 담임자 둘 수 없다. 2번, 3번 묶어둡니다. 자, 1번은 시군면장과 동일한 점. 2번, 3번은 시군면장과 다른 점. 대행자라고 해요. 동해장과 제공간장이 있다. 이때 이제 동해장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만 출생 사망신고만 대행을 합니다. 출생 사망신고만. 동해장은 동사무소는 출생 사망신고만. 6번 이제 감독법원. 대법원장이 법원장에게 이임을 해가지고 법원장하고 지원장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등록부하고 폐쇄 등록부. 등록부하고 폐쇄 등록부. 1가 등록기준지. 등록부 이제 등록기준지가 나오죠. 등록기준지하고 본인의 성명으로 등록부를 특정 짓는다고 했었어요. 구호적의 번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록기준지. 등록부의 검색기능, 과거의 호적부와 연결기능, 또 가족관계 등록 비송 사건, 관할 법원 결정기준 등의 기능 등을 위해서 기준지를 설정을 하였다. 다만 가족들 사이 기준지가 같을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왜? 개인별 편제라는 점. 개인별 편제이기 때문에 기준지가 같을 필요가 없고 또 구성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본적과는 본질을 달리한다. 아래 나 등록 적격 1국민에 대해서 1등록부 작성이 되어야 한답니다. 자, 국민만이 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국민이란 국적 보유자로서 생존자, 어렵지 않죠. 우리나라 국적 보유, 살아서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 태아나 외국인은 가입표 써둡니다. 태아 가입표, 외국인 가입표. 태아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등록부의 작성은 현재 100% 개인별 전산으로 작성이 됩니다. 2번 폐쇄 등록부. 폐쇄 사유는 국민이었는데 사망했거나 국적 상실하게 되면 폐쇄를 하게 돼요.
또 국민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개의 등록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2중, 3중의 등록부가 잘못 만들어지면 또 폐쇄를 해야 돼요. 이게 폐쇄 사유이다. 폐쇄 사유. 법 11조 2항이 등록 적격 상실입니다. 본인 사망, 국적 상실 등이고 아래 규칙 17조 2항이 1국민 2중 등록부가 된 때 폐쇄. 이런 게 있고 나번이 폐쇄의 방법. 다음 페이지 3번 등록부 제작성. 등록부 제작성 예규. 자, 앞으로 이제 저랑 약속입니다만 통예규. 지금 이제 예규 442호처럼 1조 2조 해가지고 장문으로 나와 있는 예규를 이른바 통예규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가등에서 통예규 중요도 표시는 뭐 교수님들마다 다 다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등, 가등 전부 공통됩니다. 특 A급은 별표 3개, A급 별표 2개, B급 별표 1, C급은 별표를 치질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 기출이 아주 자주 되고 있고 자주 또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수험생이라면 꼭 봐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꼭 봐야 될 게 3개, 2개. 그래서 이 책에다가는 딱 이것만 다 실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실어줘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실린 얘기도 엄청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에서도 중요도 표시를 해가지고 저랑 이렇게 약속을 한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 분명히 별표 요거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 올해 나왔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는 찍새가 아닙니다. 강사는 찍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일반적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저는 이제 그 뭐 맨날 하는 말 있죠. 그 단연간의 풍부한 수험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봤을 때는 별표 3개짜리다, 2개짜리다.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올해 저도 수업을 제가 강의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2004년 11월서부터 했어요. 2004년도 11월서부터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만으로 지금 12년이 넘었죠. 근데 저보다 공부 오래 한 수험생 거의 없습니다. 수험가에서. 왜냐하면 이제 진짜 합격해서 나갔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10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했거나 만약에 이제 저보다 더 먼저 제가 강의를 그때부터 했는데 저보다 더 이제 먼저 시작을 하신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그러면은 가끔씩 뒤에서 혼자 손 들어요. 내가 더 많이 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공부하다 안 하다 뭐 이런 분들 빼놓고는 저도 이제 수험생들에게 이야기 드린 게 10년을 꼬박 채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뭐 많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 3배수를 뽑아가지고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규 442호 등록부 제작성 예규 별표 하나만 치겠습니다. 별표 하나만. 네, 별표 하나의 의미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딱 한 번. 별표 2개 이상은 2번 이상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별표 하나를 딱 쳤다 이 말은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게 한계 의미예요. 자, 제작성. 기존의 등록부가 원칙적으로 이제 하는데 제작성 또는 이제 아예 멸실이 되어버렸을 때 제작성. 이때 제작성이라고 합니다. 2조 제작성의 사유. 제작성의 사유 1호부터 6호까지가 들어있는데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했었죠. 제작성의 사유가 1, 2, 3호 같은 취급.
4호하고 6호를 같은 취급해야 된다는 점. 5호는 별도.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구호적법 하에서는 예규가 3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규 3개를 한 개로 합해 놨는데 예규 재정권자가 딱 보면 뭔가 그런 이상하잖아요. 같은 취급인데 5호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볼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1, 2, 3호 같은 취급, 4, 5, 6호가 같은 취급, 5호가 별개 취급 이렇게 알고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2조 1, 2, 3호 묶으시고 1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입양 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 입양 무효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해당 등록부가 정정이 된 때 2호 가나다 각자 읽어야 되고 3호 등록부 정정이 이루어진 등록부로서 1호 이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록부 중 법원장이 정정사유 등 기록이 되어 있는 해당 등록부를 그대로 존치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4호, 6호 묶으시고 4호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 처리 조직 자료 구축과 관련 9. 호적 전산 정보 처리 조직상의 호적 기재사항에 의해서 등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 밑줄 잘못 이기 되었고 그 뒤에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 신청 또는 시군면장에 의한 직권 정정 잘못 이기되어서 그 뒤에 등록부 정정 완료 후입니다. 잘못 이기 후 신청 또는 직권 정정 후에 이해관계 제작성 신청 또는 시군면장 직권 제작성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작성을 하려는 경우 키워드가 잘못 이기입니다. 자, 6호는 6호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간 후에 분가 전 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 편제된 경우와 같이 전산 호적부 상의 가족이 아니어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밑줄 가족 누락이라고 씁니다. 가족 누락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제 정정을 해야 되겠죠. 기록상에 대해서 뒷부분은 앞에 4호랑 똑같아요. 이해관계 신청에 의한 간이직권 정정이 이루어졌거나 시군면장에 의한 직권 정정이 완료된 후에 이해관계인의 제작성 신청 또는 제작성이 필요가 있는 때 뒷부분 내용이 똑같다. 왜? 같은 취급 받는 거니까. 그래서 4호 잘못이기 6호 가족 누락. 그 위에 이제 앞에 5호는 별도로 취급 멸실 고시 사유입니다. 멸실, 고시, 사유. 멸실이 키워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해 놓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제작성의 절차는 여기 첫 번째 그룹 1그룹 여기 두 번째 그룹 동일해요. 제작성 절차, 제작성 완료 후의 조치 등 대부분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나중에 이제 1그룹하고 2그룹 다른 점이 딱 하나가 나오죠. 그거 하나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다른 점이 딱 하나가 나온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대부분 동일하다. 취급이 동일하다. 여기는 아예 별개 취급. 멸실은 아예 별개 취급을 한다. 자, 3조 1항, 2조 1호부터 4호까지 미 6호. 그러니까 1, 2, 3, 4, 6입니다. 1, 2, 3, 4, 6이죠. 1, 2, 3, 4, 6. 5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1, 2, 3, 4, 6. 제작성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은 시군면 장에게. 이해관계인은 시군면 장에게 제작성 신청. 이해관계인이 시군면 장에게 제작성 신청을 하고 아래 4조 1항 등록부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작성 신청을 받은 시군면장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시군면장은 관할 가정법원장 지방법원장에게 제작성 승인 신청. 그러니까 3조 1항부터 이해관계인 시군면장 법원장 이렇게 쭉 간다 이 말입니다. 앞에는 제작성 신청, 뒤에는 제작성 승인 신청. 5조
5조 1항 2조 1호부터 4호까지 및 6호 1, 2, 3, 4, 6이죠. 사유로 제작성의 경우에 시군면장은 법원에 제작성의 방법에 관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법원장, 지방법원장은 시군면장에게 승인 통지 또는 이제 불승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때 선례 제작성 신청인에 대한 등록관세 불승인 결정 통보, 등록관세 불승인 결정 통보, 등록관세 불승인 결정 통보는 불수리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불수리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복 절차, 시군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죠.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다. 왜? 이 승인 결정이나 불승인 결정은 시군면장이 한 게 아니라 법원이 한 것이기 때문이죠. 법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면장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면장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래 2항, 5조 2항, 2조 5호의 사유, 5호, 동그라미 멸실입니다. 멸실고시, 멸실고시, 가나다, 다 법원 행정처에서 제작성입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직권으로 제작성을 합니다. 뭐 신청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법원 행정처 제작성. 6조로 가서 6조 1항 6조 1항 등록부 제작성 시 이기 범위는 2조 중 5호를 제외하고 5호 제외 5호 제외 그러니까 1, 2, 3, 4, 6이죠. 5호 제외하고 정정이 된 해당 등록부 기록사항 거기다가 예컨대 혼인이라고 써두시고 혼인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이 혼인무효라고 했었죠. 혼인과 혼인무효 혼인무효 이것들은 이익이 아니한다. 혼인과 혼인무효 모두 나오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었었죠. 이익이 아니한다 밑줄 나머지는 모두 이익이 한다. 그래서 얘를 그렇게 써두면 돼요. 혼인하고 혼인무효는 결국 나오지 않게 제작성을 해줘야 되죠. 혼인하기 전 상태로 제작성을 해주어라. 나머지는 모두 이익을 하고 여기도 1, 2, 3, 4, 6이 전부 같은 취급이에요. 제가 1호로 예를 든 것이고 자 6조 3항 등록부를 제작성한 경우에 우리 등록부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 2번 난이라고 써둡니다. 2번 난 1, 2, 3, 4번 난으로 좀 이따 이제 약속을 하죠. 우리가 등록부 1난, 2난, 3난, 4난으로 약속을 하는데 등록부에 이제 증명서 1란, 2란, 3란, 4란으로 좀 이따 약속을 해요. 기준질환,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 본인 등의 특정 등록 사항란, 4번 난이 일반 등록 사항란인데 여기 이제 2번 난이다. 좀 써두시고 2번 난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에 제작성 사유를 기록.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 2번 난의 제작성 사유를 기록. 사항 1호부터 4호까지 및 6호 1, 2, 3, 4, 6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 거는 폐쇄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6조까지는 1, 2, 3, 4, 6이 지금 전부 동일해요. 1, 2, 3, 4, 6이 같은 취급. 자, 8조 1항 특히 이제 별표 여기 2개 8조 1항만 주의하면 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만 밑줄 1호부터 3호까지만 제작성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 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등록부 증명서 발급할 수 없다. 1호부터 3호까지 기존의 폐쇄 등록부 증명서 발급할 수 없다. 못 보도록 해야 한다죠. 이 점이 4호, 6호로 제작성이 되는 경우에 기존 거 증명서 발급한다는 점, 그 점이 다르다. 자, 다음
13페이지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의 부책과 서류 1번 있고 2번 특종신고서류 편찰장입니다. 특종신고서류 편찰장 특종신고서류에 의해 수리 후에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기록할 수 없는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라고 하죠. 특종신고서류에 해당하는 거 예규 첫 번째 1번 예규 태아입니다. 태아하고 외국인은 등록부를 못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태아 외국인에 관한 신고가 특종신고에 해당한다. 두 번째 예규 303호 2조 한국인과 외국인 자, 한국인은 동그라미 쳐봅니다. 등록부가 존재한다. 외국인은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입표 쳐봅니다. 국민만이 등록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 입양 인지 신고가 있을 때 한쪽 한국인의 등록부가 존재하죠. 한쪽 한국인의 등록부에 예컨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혼인을 해요. 그러면 한국인 남자, 베트남 여자 혼인했을 때 한국인 남편 등록부에 혼인 기록한다고 했죠. 기록한 후에 신고서류의 원본을 법원에 송부를 하고 자, 이 지금 현 예규 개정 전에는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 편찰장에 편찰 보존을 했었어요. 자, 이게 예전 예규 했는데 예규가 바뀌어가지고 자, 특종 아니다 밑줄 더 이상 특종 아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특종신고로 취급하지 않는다. 예규가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특종 아니다. 왜? 한쪽 한국인 등록부 기록을 했으니까 기록을 한 신고를 일반 신고라고 한다 했습니다. 일반 신고로 봐버려라 이렇게 예규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다만 외국인 사이는 외국인과 외국인은 모두 등록부가 없어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있는 미국인과 국내에 있는 미국인 남자하고 미국인 여자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거주지법에 따라서 인지입양 혼인신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모두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록할 수 없는 특종신고 서류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특종 밑줄 특종에 해당한다. 다음 예규 다음 페이지 412호 부미정의 출생신고 부미정 밑줄 부미정이면은 뒤에 셋째 줄 로마자 1 뭐가 부미정의 출생신고 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록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가지고 로마자 2번 특종에다가 밑줄 특종으로 처리하죠. 3번 불유정을 판결 확정 후에 4번 주보안 신고 등록부 작성 여기다가 CF 써둘게 무슨 신고죠? 명미정 CF 명미정은 일반 신고 부미정과 명미정을 구별을 하셔라. 나머지는 다 참조. 자, 14페이지까지를 도해도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해 2페이지. 자, 저 수업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정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예규 정리서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도해도표로 정리를 한다. 도해도표 2, 3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도해도표 2페이지 가운데 등록부 기록 절차 맨 위에 이제 등록관서 시군면이죠. 시군면에서 사무 처리하는 자가 시군면장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대행관서 동하고 재공간이 있다. 대행관서 동장 재공간장을 묶어두면 돼요. 위에
시군면장은 1번 자기 명의로 2번 모든 사물을 처리할 수 있죠. 작성 기록까지 할 수 있고 모두 담임자를 두고 있죠. 담임자를 두어 가지고 시군면장의 명의로 그래서 이제 각종의 신고가 출생신고서 등이 제출이 되면 출생 혼인신고서가 제출이 되면 시군면장의 명의로 실제로는 담임자는 업무 보조자가 접수해서 시군면장의 권한으로 심사를 하고 시군면장의 명의로 수리 불수리 처분을 하죠. 이때 이제 불수리 뒤에는 절차 신고인에게 불수리 통지를 해야 하고 신고서는 신고인에게 되돌려주면 안 된다고 했죠. 불수리 신고서류 편찰장에 편철해서 보존을 해야 되고 신고서 외의 첨부 서류만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했었어요. 위에 수리 후에 흠이 있으면은 추후 보완, 흠이 없으면 기록할 수 있으면 일반 신고 기록하고 기록을 마친 신고서는 하살표를 넘어가죠. 하살표가 점선을 넘어가죠. 처리관서 감독법원으로 신고서가 송부가 돼요. 이 점선 내에는 시군면이나 대행관서 점선 넘어가면 법원입니다. 감독법원. 그래서 감독법원이 송부받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를 가족관계 등록신고서를 편철부에 편철해 가지고 27년간 보존을 하죠. 그 위에 수리 후에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할 수 없는 신고를 특종신고서류라고 한다고 했죠. 특종신고서를 편철장에 편철해서 영구보존을 한다. 태아 외국인에 관한 신고가 대표적인 예였다. 아래 대행관서. 동과 재공간이 있다. 자, 이때 동의 장은 대행자 출생 사망신고만 재공간장은 재국민에 관한 신고 등을 이 대행관서는 1번 자기 명의로 해요.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를 하되 이 시군면장과 다른 점 작성 기록은 할 수 없다는 점 작성 기록할 수 없고 담임자 둘 수 없다는 점이 달랐었죠. 자, 동해장 재공간장은 자기 명의로 접수 자기 권한으로 심사 수리 불수리 똑같다고 했었고 수리 후에 작성 기록을 못하니까 작성 기록을 할 수 있는 처리관서로 보낸다고 했죠. 처리관서가 동해장은 소속 시구청장 아래 재공간장은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송부 해가지고 여기에서 처리관서가 된다는 점 다시 접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하고 기록을 마친 처리한 신고서는 처리관서 감독법원으로 송부가 되었었죠. 대행관서 맨 아래 그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가 신설된 관서죠.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가족관계 등록관이 여기서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를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처음 하시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이제 전부 조문하고 예규입니다. 조문하고 예규를 이렇게 쫙 한 건데 아까 사실 이야기했습니다만 초심자분들 어쩔 수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세요. 기본이 안 듣고 이거 이제 들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 자, 다음 4페이지로 가서 가등법규의 효력. 가등법규의 효력은 국민이면 국내 거주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외 거주 국민, 재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국민 동그라미 국내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자이면 국내 동그라미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국외 거주 외국인만 가입해요. 국외 거주 외국인만 가입표. 법률 불소급 원칙을 따르고 있고 아래 등록사무 처리감독 구호적법은 시군면장이 관장, 지자체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하였고
실제 사무처리도 시군면장이 하였던 것을 현재 가등법은 국가사무로 바꾸었죠. 대법원 관장으로 바꾸었다. 대법원 관장, 국가사무로 바꾸었고 국고보조금으로 비용부담. 이게 바뀌었고 뒷부분은 다만 이제 다른 동일한 점이죠. 시군면장에게 처리 권한 위임을 해가지고 실제 사무처리는 동일하다. 자, 아래 시군면, 등록관서, 처리관서, 시군면장, 직무대리자 자기 명의로 도지사 군수 가입표, 구를 두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모두 가입표. 그래서 예컨대 화성시는 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장은 동그라미, 수원시는 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장은 가입표, 구청장이 수원시 영통구청장.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실제 담임자를 모두 두고 있죠. 담임자는 자기 명의로 처리할 수 없고 시군면장의 명의로. 자, 하성시 동부출장소. 출장소장은 자기 명의 가입표. 하성시장 명의로 사무처리하여야 한다. 자, 대행관서. 자기 명의로 사무처리하되 대행을 하되 작성 기록할 수 없고 담임자 둘 수 없다. 동회장은 출생 사망신고에 하나요. 재공관장은 재국민에 관한 신고. 각각 송부할 곳이 처리관서가 동회장은 소속시 구청장이죠. 재공관장은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로 보낸다. 재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 등록관이 독립하여 처리합니다. 자기 명의로 처리한다 이 말이고 등록 적격 폐쇄 문제 1국민 1등록부의 원칙 1국민 1등록부 국민이란 생존자 국민이어야 한다. 등록부 작성 후에 사망 국정 상실하면은 등록 적격 상실로 폐쇄를 해야 되고 1등록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이중 등록부가 작성이 되었다. 후에 하나만 존치를 시키고 다른 하나는 폐쇄를 시켜야 한다. 자, 등록부 제작성 예규예요. 1호부터 3호까지 같은 취급, 4, 5, 6호 같은 취급, 절차가 동일하다고 했어요. 이해관계인이 시군면장에게 제작성 신청, 시군면장이 감독법원에 승인신청, 법원이 시군면장에게 승인, 불승인 결정 통보. 자, 승인이 떨어졌을 때 정정이 된 사항과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기하지 않고 제작성을 하고 자, 아래 여기는 이제 1, 2, 3호만 1호부터 3호까지만 기존의 등록부 폐쇄하고 증명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점이 4, 5, 6호랑 다르다. 뭔 말인지 뭐 알 거예요. 뭐 정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규. 아래 등록사무 관한 부책과 서류, 특종신고 서류. 일반 반대가 특종입니다. 일반 신고는 작성 기록할 수 있는 신고서, 특종은 수리 후에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 기록할 수 없는 신고서를 특종이라고 한다. 특종신고의 예, 태아나 외국인은 등록 적격이 없기 때문에 특종신고에 해당한다. 다만 이제 외국인에 관한 신고 중에서 한쪽 한국인, 한쪽 외국인일 때 한국인과 외국인, 인지입양 혼인은 한쪽 한국인 등록부 작성 기록을 하였다. 일반 신고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특종 아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사이의 인지입양 혼인, 외국인 사이의 인지입양 혼인은 완전한 특종 신고 서류에 해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등록부가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 부미정이면 특종, 부를 정하는 판결 확정 후에 추후부한 등록부 작성, CF 명미정, 이름을 정하지 않은 출생신고라고 했죠. 명미정일 때는 일반 신고, 등록부 작성하되 이름만 공란으로 놔둔다고 했었죠. 명미정은 일반 신고, 나중에 이름을 정해가지고 추후부한 신고를 하면은 명만 추가 기록. 그래서 부미정이냐 명미정이냐 특종 일반 여기 서로 다르다. 거기를 묶어서 비교. 추후부한 신고로 연결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 점은 동일하다. 자, 잠시 쉬었다 가시겠습니다.